실기는 쉽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론은 어렵지만 실기는 쉬우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렇죠? 자, 보시죠. 감가상각 워낙 시험에 많이 이건 적어드릴게요. 꼭 항상 이 관련된 실기 회차 적어드려요.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어디냐면은요. 쭉쭉쭉쭉쭉 가서 412페이지가 아니구나. 418페이지네요. 418페이지. 418. 자, 418페이지 거기 감가상각비 조정이라고 보이세요? 일반 법인 조정 교재입니다. 자, 418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조정이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회차가 몇 개냐면 8개예요. 8개 적으시면 돼요. 불러드릴게요. 자, 불러드립니다. 자, 79. 그 다음에 82.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87. 그 다음에 88. 그 다음에 91.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9. 79, 82, 85, 87, 88, 91, 92, 99 이렇게 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 자, 다시 해보자.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 감가상각의 세무적인데 우리 감가상각비 쪽은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좀 부르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왜 내용연수도 추정, 잔존가치도 추정. 그래서 우리가 현금의 지출이 없는 비용, 그게 추정되는 애들이었죠, 주로. 그래서 현금의 지출이 없는 비용은 우리가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정답이 없어요. 맞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래, 정답을 세법을 모르니까 회사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적으라는 거예요, 장부에. 맞죠? 장부에 적어가지고 장부에 적은 것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게. 약간 이런 의미였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정이 없어요. 감가상각비 쪽은 원칙이. 맞죠? 회사가 장부에 적게 적었어.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거 인정하게 됐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100조를 적었는데 그것도 회사가 적었다고 인정해주면 세금이 주니까 회사가 이걸 이익을 조작하는데 악용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줄이는데. 세법은 여기까지 장부에 적는 대로 인정하겠다라는 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이 한도라는 건 딱 그 금액만큼 적어라가 아니라 거기까지 최대한 허용치였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가 만약에 100원이다라고 하면 1원부터 100원까지 인정하겠다 그 뜻이었지 100원을 딱 인정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래요. 이게 플러스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많이 적은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거는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이다라고 부르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래. 얘가 마이너스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적게 적은 거잖아요. 적게 적으면 한도 미달액이 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법상 한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세법에서는 상각 범위액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회사가 상각하는 범위액.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상각 범위액이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그건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은 뭐냐면 우리가 상각 부인액이다라고 해요. 회사가 한도를 초과해서 상각한 걸 세법이 인정하지 않겠다. 알죠? 요걸 상각 부인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도 미달액은 뭐라고 하냐면 시인 부족액이라 불러요. 뭐냐면 세법에서 한도 여기까지 시인하는 거잖아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회사가 부족하게 생각했다라고 해서 시인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표현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표현. 자, 그럼 우리가 상각 부인액과 시인 부족액을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지 좀 볼게요. 세무조정하는지 좀 볼게요. 보시면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각 부인액은 송금불산입 유보고요. 시인 부족액은 원칙이 세무조정 없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게 시인 부족액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한도에 미달하게 생각했는데 정답이 없잖아요. 그럼 세법에서 네가 적은 정답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만 상각부임액은 송금불산입 유보예요. 왜 송금불산입 유보인지 해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 자, 장부. 자, X1년도에 장부에서요.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네, 차변에 감가상각, 감값이라고 할게요. 감값이 100원 이렇게 적었대요. 이렇게. 자, 근데 세법은 한도가 80원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도가 80원이다라는 거 세법은 감가상각비 80원까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80원. 그리고 우리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자, 그럼 세무조정. 자, 세무조정은 일단 송금불산이 나와야죠. 우리가 장부상 비용은 100이지만 세법상 비용 80까지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송금,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죠. 그죠? 송금, 불산이. 불산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는 자산을 얼마 깐 거예요? 100 간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부는 자산을 100 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자산을 80 가야죠. 맞죠? 그럼 세법이 자산을 더 까요, 덜 까요? 자산의 차감, 자산을 빼는 거. 그럼 장부는 자산을 여러분들 100 차감했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자산을 80 차감하죠. 그러면 세법이 자산을 더 차감, 덜 차감? 덜 차감이죠. 그럼 자산을 덜 차감하면 자산이 증가, 감소? 증가죠. 덜 빼면 그만큼 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자산이 느니까 플러스 유보. 되세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플러스 유보. 되시겠죠,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해도 자산의 차감 계정 그냥 여러분 자산 쪽이잖아요. 그럼 자산 쪽이니까 가산 조정하면 유보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있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죠? 암기.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건물을 1,000원에 취득했대요. 1,000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 무시할게요. 내용연수 무시하고 그 다음 우리가 정액법이래요. 우리가 정액법이면 여러분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걸 내용연수로 나누죠. 그죠? 근데 세법은 좀 이따 밑줄 치겠지만 잔존가치는 원칙이 제로입니다. 제로. 알죠? 그래서 잔존가치는 0이에요. 정액법이면 세법은 추정되는 거니까 그냥 0으로 봅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 건물 1,000원에 취득한 게 전부 다 우리가 미래의 비용이 1,000원 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미래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 우리가 장부도 비용 1000, 세법도 비용 1000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송금불산입 유보. 이게 유보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끝까지 가면 요 송금불산입 유보는 추인이 돼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비용 끝까지 가면 1000원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만약에 X2년도에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가지 나눠 볼게요. X2년도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70을 적었대요. 70이라 하시면 얼마라고 할까? 거꾸로 해보죠, 이거. 좀 똑같이 해야 되니까. 회사가, 자, 감가상각비를 X2년도 얼마 적었냐면 90 적었대요. 90, 적었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를 둬야 되겠네. 90이 아니라, 잠깐만요. 이걸 70이라고 바꿀게요. 70. 세법은, 뭐야? 감가상각 누계 한도가 80이다 라고 해볼게요. 80 이렇게. 이거 뭐지? 자,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면 X2년도에는 이거 시행부족액이죠. 세법상 한도보다 회사가 미달하게 생각했잖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원칙이 세무조정 없겠죠. 원칙이 세무조정 없는데, 근데 우리가 X1년도에 세법에서 비용을 20만큼 부인했죠. 20만큼 부인한 건 영원히 비용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면 비용은 둘 다 1000원이 비용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X1년도에 송금불산입 한 건 뭐냐면, 지금 회사 너희가 감가상각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중에 미래에 감가상각비를 한도보다 적게 적으면 그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끝까지 가면 비용 다 인정받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없는데, 자, X2년도가 단기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X2년도가 단기라고 하면은요, 단기에 시행부족액 떴죠? 단기에 시행부족액이 뜨면, 자, 단기에 시행부족액이 뜨면 세무조정 없어요. 없는데,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있죠? 과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뜨면 시행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한다, 송금 산입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알죠? 그래서 단기에 한도에 10 미달하게 적었으면 과거에 20 송금으로 인정 못 해준 거 미달액 10은 범위 내에서 송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송금 산입.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이렇게 뜰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자산이 처음에 1000원이었죠. 맞죠? 자산이 처음에 1000원이면 우리가 세법이든 장부든 1000원을 전부 다 미래에 끝까지 가면 1000원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X1년도의 장부는 자산을 여기 100 같잖아요. 그럼 X1년도의 장부상 건물이라는 자산은 900이 남겠죠? 이해되세요? 1000에서 100 갔으니까. 오케이? 근데 세법은 80이 한도니까 세법상 건물은 X1년도에 얼마가 남냐면 920원이 남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세법이 많기 때문에 26호가 나오죠. 되셨죠? 근데
우리가 장부는 이제 X2년도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장부는 X1년도에 100 깎고 X2년도에 70 깎죠. 그러면 X2년도에 장부상 건물은 얼마가 남냐? 830원 남겠죠. 100에서 100 가고 70 깠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 요때 80 가고 요때 80 가니까 세법상 건물은 840원이에요. 맞죠? 그럼 20의 차이 중에 얼마가 해소가 됐어요? 10이 해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차이가 일부 해소되면 일부 추인인 거고 완벽하게 해서는 전부 추인인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세무조정 하실 때에는 뭐냐면 유복 추인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기의 시인부조객은 과거의 한도초과가 뜨면 단기 시인부조객 범위 내 송금 추인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암기? 오케이? 표정이 또 안 좋으신데? 10이야, 10? 10. 네, 10입니다, 10. 아시죠? 그래서 과거의 한도 초과라는 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나중 가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나중에 네가 한도에 미달하게 적으면 그때 송금으로 인정하지 못한 20원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겠죠.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적었대. 뭐 어떤 색깔로 할까요? 주황색? 검은색 할게 이건. 근데 만약에 이건 사례가 각각이에요. 회사가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50 적었대요. 알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50. 근데 세법은 감가상각비 한도가 80이잖아요. 알죠? 그럼 이때는 송금산이 30이에요? 아니죠. 과거에 20만큼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럼 나중에 20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올해 연도에 30을 미달하게 생각했죠. 미달하게 생각했으니까 그 미달하게 생각한 것 중에서 우리 과거의 상각 부인액 20원 있죠. 그걸 올해 미달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20원을 추인해 주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송금, 산입,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아이고, 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의 시인부족액이 뜨잖아요. 단기의 시인부족액이 뜨면 그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과거의 한도 초과를 우리가 송금 산입하는 거예요.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아시죠? 왜냐면 20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도 초과한 게 20원밖에 없는데 30을 어떻게 송금을 추인해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이거 띄워서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다 띄워야 돼가지고. 이 정도만?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단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전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죠. 우리가 전기의 상각부인액이 존재해요. X2년도가 단기다라고 하면 전기의 상각부인액, 한도초과잖아요, 여러분들. 한도초과가 20원이 존재하죠. 20원이 존재하면 그때는 우리가 2월 상각부인액이 뭐냐면 과거의 한도초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사례에서 20원이 20원. 안 나와. 네, 2월 상각부인액 20. 음. 2월 상각부인액 20원. 맞죠? 그 다음에 단기의 시인부족액 10원 또는 30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단기의 시인부족액이 10원 뜨면, 미안하다, 10원까지만. 맞죠? 단기 시인부족액이 30원 뜨면 20원 송금 추인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것을 우리가 유보 추인한다라고 불러요. 되셨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관련된 여러분들 사례 좀 볼게요. 저자분이 여러분들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것 좀 해놨어. 어딨냐? 204페이지. 자, 예제 8-2의 감가상각비 시분 있죠? 요거 가지고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 자, 204페이지. 자, 예제 8-1입니다요. 자,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무궁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7기의 세무조정을 해가시오. 7기는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계장치 A 볼게요. 그 보니까 여러분, 기계장치 A의 전기말 부인 누계액 있죠, 여러분들. 이게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 누계액. 됐죠? 그러면 왜 누계액이라고 할까요? 우리 아까 송금불산은 유보였죠. 유보는 자산부채의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내가 5기 때 내가 1기부터 6기까지 전부 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0이 떴대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6기까지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60 유보가 있을 거예요. 되세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유보는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누적이에요, 누적. 누적이기 때문에 부인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자산부채가 누적이었으니까 자산부채의 차이 유보나 마이너스보다 누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다 그 뜻입니다. 되세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우리가 10만원 부인한 거죠. 계속 볼게요. 자, 근데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올해 40만원 적었잖아요. 보이세요? 40만원 적었는데 세법상 올해 한도 얼마에 보니까 30만원이죠.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또 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0만원 또 떴잖아요. 맞죠?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0만원 유보했겠죠? 그럼 유보가 20만원이 될 거예요. 전년도에 10만원 있으고 올해 또 10만원 떴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204페이지 해답 보세요. 204페이지 해답 보시면 세 번째 칸에 기계장치 A요. 기계장치 A의 세무조정 송금불산의 유보 보이세요? 한도 초과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한도초가 10만원에 올해 한도초가 또 10만원 있으니까 유보는 20만원 남아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차량운반구 B로 갈게요. 자, 차량운반구 B는 우리가 전년도까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20만원 있어요. 되세요? 20만원 있고 올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20만원 적었죠. 근데 올해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25만원이에요. 그럼 이건 시행부족액이죠, 5만원. 되셨어요? 그럼 시행부족액이 5만원 뜨니까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맞죠? 근데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 20만원 인정하지 않은 거 있죠? 그걸 올해 시행부족액이 떴으니까 우리 5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을 추인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20만원의 유보 중에서 5만원이 추인됐죠? 그러면 올해 연도 말에는 15만원의 유보가 남아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맨 아래 해답 차량운반구 B 보시면 기말의 상각부인 누계액이 15만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많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품 C 볼게요, 비품 C. 자, 비품 C. 자, 비품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12만원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12만원 있어요. 그걸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이 뜨면 그 범위 내에서 추인해 줄 거예요. 자, 보니까 자,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비 20만원 적었죠? 근데 세법상 한도는 40만원이니까 20만원만큼 우리가 한도 미달이 뜨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조정 없죠? 없는데
과거에 12만원 여러분들 인정해주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추인 부족액 범위가 20만원이죠. 그 범위 내에서 12만원 다 추인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비품시 세무조정 해답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송금산이 12만원 마이너스 유보 있죠? 요거 추인이에요. 그럼 12만원 중에서 전부 추인됐으니까 기말의 유보 잔액은 0이겠죠. 그래서 여기 기말 삼각부인 누객이 빵원인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되시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만 보실게요. 감가상각이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보시면. 자, 보실게요. 여기 감가상각비의 특징 되게 중요한 거 나오거든요. 자, 보시죠. 여기. 자, 취득원가가 900원이고요.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3년이래요. 3년. 내용연수는 3년. 자, 그러면 정액법이면 우리가 잔존가치는 0이다 라고 했죠. 맞죠? 0이니까 우리가 요 900원은 끝까지 가면 비용이 900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미래의 비용은 900원입니다. 네, 내용연수 3년이니까 우리가 한도는 세법상 300원이 될 거예요. 보시죠. 자, 회사가 1기 때 감가상각비를 400 적었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또라이. 맞죠? 우리 여태까지 또라이 많이 봤죠? 그래서 1기 때 감가상각비 400 적고요. 자, 2기 때는, 아유, 나 하기 싫어. 그래서 감가상각비 안 적었어요. 받아들이셔야 돼. 예. 그 다음에 3기 때 다시 100 적고, 4기 때 400 적고, 5기 때 안 적고. 이렇게. 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아, 그냥 이거 감가상각비 사례 들려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의 본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세법은 1기 때 한도가 300원이죠. 300원이니까 1기 때는 여러분들 이거 한도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맞죠? 근데 얘는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도 미달액 뜨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인해 주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2기 때 한도 300원. 그럼 이때는 신부족액이니까 원래는 세무종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죠? 한도 초과액이 있으니까 얘 100원을 송금산이 마이너스로 추인해 주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3기 때 이제 또 세법상 한도가 300원이고요. 근데 이제는 신부족액인데 한도 초과액은 이제 없죠, 여러분들. 추인됐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세무종이 없어요.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 4기 때는 한도가 얼마일까요? 4기 때 한도 얼마? 4기 때 세법상 한도. 요 세법상 한도라는 건 비용된 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 4기 때 한도는 이제 0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0. 그러지 않나? 일반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는 내용연수 3년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해야 돼요. 회계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강제상각제도라고 합니다. 회계는 정답이 있어요. 300원, 300원, 300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법은 뭐래요? 감가상각비는 정답이 없어요. 너희들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적고 한도까지, 너희들이 적게 사용하면 감가상각비 적게 적고, 너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원가 900원은 끝까지 가면 비용이 900원이고 끝까지 비용 세법을 900원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1기 때는 세법이 비용 얼마 인정해 줬어요? 300원 인정해 줬죠. 왜냐면 회사가 400원 계산한 것 중에서 100원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세법상 1기 때 세법상 비용은 1기 때 300원이 되는 거고요. 동의되시겠죠? 그 다음에 2기 때는 세법상 비용이 얼마예요? 300? 이거 한도? 한도에 한도. 이거 세법상 한도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자, 보시면, 그럼 2기 때는 세법에서 한도는 300인데, 회사 너희가 안 적었어? 그럼 너희는 올해 감가상각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추정되는 거니까. 추정이지,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원이 비용인데, 한도인데, 너희들이 감가상각비 안 적으면 감가상각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인정하는데, 야, 너 과거에 100원 더 먹겠다라고 의사표시한 거 있잖아? 지금 100원 그건 인정해 줄게. 되시겠죠? 그럼 얼마 먹은 거냐면, 2기 때는 100원 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기 때는 세법상 비용 100원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기 때 세법상 비용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300원이에요? 한도? 그렇죠? 한도는 300원인데 회사가 저 추정되는 비용 한 100원이라고 생각해요. 세법은 300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는데 회사가 장부에 100원 적었죠. 전 100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인정, 100원 인정.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 비용은 100원입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개를 합치면 3기까지 세법상 비용, 송금이죠? 송금은 500원인 거잖아요. 되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법은 900원이 끝까지 가면 비용 다 인정해줘요. 근데 보시면 여기 그 미상각 잔액이 400원이다라는 건 아직 900원 중에서 세법에서 500원으로 비용을 인정해줬다라는 건 아직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은 금액이 400원이 있어요. 알죠? 400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기 때에도 한도가 존재해요. 알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는 미상각 잔액 있죠?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상각되지 않은 거.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계속해서 한도가 부여가 되고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알죠? 그럼 사기 때 한도 얼마일까요? 사기 땐 300원이에요. 400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죠? 만약에 미상각 잔액이 1000억이라고 여기다 1000억 적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 있어도 한도는 300원. 일단은 송금될 한도는 이때 300원. 되세요? 그럼 사기 때는 우리가 한도 초과가 100원이잖아요. 100원이니까 우리가 송금 불산이 100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상각 잔액은 얼마예요? 그럼 우리가 사기 때는 세법에서 비용 인정을 300 해준 거죠. 회사가 400 적었지만 세법은 그 중에 100은 부인했으니까 세법상 비용은 300원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까지 세법상 비용은 얼마냐면 300 더 인정했으니까 800이죠. 그럼 아직 비용으로 못 돌아간 금액이 얼마나 더 있어요? 100원 더 있죠. 900원 중에 800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용 인정해 줬으니까 아직 미상각 잔액이 100원 있잖아요.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는 금액이 100원 있어요. 그렇죠? 100원 있으니까 5기 때 세법상 한도 얼마일까요? 300원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직 비용 못 돌아가는 금액이 100원밖에 없잖아요. 300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건 아니지. 맞죠? 그래서 5기 때 세법상 한도는 100원이에요, 100원. 있죠? 5기 때 세법상 한도는 100원인데 회사가 장부에 안 적었죠? 안 적었으니까 그래 인정? 근데 너 과거에 100원을 더 먹겠다라고 했는데 못 먹은 거 있네. 올해 한도 미달의 범위 내에서 100원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요게 송금산이 마이너스로 추인되겠죠. 되세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결산조정사항 있죠. 우리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은 뭐냐면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회사가 송금의 귀속 시기 있죠. 어느 년도에 비용을 먹을지를요. 장부에 적을 때 그때 송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안 적으면 송금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결산 조정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신고 조정사항은 인건비가 200원 나갔대요. 그건 인건비 200원이 추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정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그 연도의 비용이 200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결산 조정 사항은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세법이 그 년도에 200원이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년도에 200원이다 라고 말을 못하니까 회사 너희가 생각하는 정답을 장부에 적으면 세법은 그거 비용으로 인정할게. 너희들이 장부에 비용 먹을 시기를 선택하려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은 중요한 게 손금, 비용을 어느 년도에 먹을지를 회사가 장부에 적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 업무하실 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가 1기부터 4기까지는 손해가 날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장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워낙 유형 자산이 많아. 초기에는 회사가 설비 투자하면 감가상각비가 미친듯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4기까지 손실이 엄청 날 것 같대요. 맞죠? 뭐 어차피 감가상각비를 적어봤자 우리가 손실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뭐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죠. 어차피 손실이라서 세금도 안 내는데 감가상각비 적어서 비용 인정해봤자 손실만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기까지는 장부에 비용 안 적으면 돼요.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에는 비용을 안 적으면 비용을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비용을 다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맞죠?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 그럼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꽉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요렇게 해요, 회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요렇게 이거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난 회계를 배웠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정직하게 적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쁨 받는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회계상 내용연수 있죠? 회계상 내용연수는 우리가 한도도 의미하고 상각 기간도 의미해요. 한도 300원. 300까지 상각 3년 동안 300원 상각하라는 거예요. 정유법. 이해되세요? 하지만 세법은 상각기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각기가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비용은 끝까지 가면 취득가를 다 정액본 비용을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상각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한도는 둬야 되잖아요. 한도를 안 두게 되면 회사가 비용을 왕창 줄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는 이 기간 내 상각을 하라라는 강제 상각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죠? 그게 결산조정사항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되시겠죠? 많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보면? 자, 밑줄 치고 쉴게요. 자, 어디 가주시냐면 201페이지. 자, 201페이지 제1절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 보이시나요? 자, 거기에서 1번 의무상각제도 있죠. 강제상각 아니죠. 자, 밑줄. 감가상각 여부는 법인의 판단에 따른다. 네가 먹고 싶으면 장부해줬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안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주시면은 203페이지. 네, 괜찮으시죠? 자, 203페이지에 제3절 감가상각 15인 계산구조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1번 15인 원리의 별표. 혹시 여러분들 거기 표에서 상각 부인액이라고 보이시나요? 표에. 그 표에 맨 위에 제목 보시면 상각 부인액 있죠? 상각 부인액이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표에 제목 위에 120원 위에 있는 상각 부인액 보이세요? 거기에 밑줄 치시고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라고 적어주면 이꼬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아래 세무조정 보이시나요? 그 삼각부인의 맨 아래 세무조정 보이세요? 자, 손금 불산임 밑줄, 유보 밑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를 삼각부인액이라고 하고요. 세무조정 무조건 손금 불산임 유보다라는 거예요. 암기.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70원 위에 시인부조객 제목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시인부조객이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는 이꼬르 한글로 적으시면 안 돼요. 재미없죠?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한도미달. 거기에다가 감가상각비 한도미달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제 아래 세무조정 보이세요? 세무조정에, 자, 일단 1번 원칙의 밑줄, 원칙 밑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세무조정 없음. 원칙은 없어요. 자, 근데 2번의 별표. 자, 밑줄. 전기의 삼각부인액 존재 밑주시고. 그러면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있으면 우리가 한도 미달의 범위 내에서 이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거죠. 세무 중에 손금산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밑줄 치시고 그 마이너스 유보에다가 추인이라고 하죠. 추인. 이거 추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했었지만 추인이 지금 발생 아닙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밑줄을 못 친 게 있어요. 그때 좀 여기를 알려드려야 돼서 어디냐면은 제가 말을 못했어요. 39페이지. 39페이지. 이거 밑줄 썼었나? 그 39페이지에 가로 2번 결산 조정 있죠? 거기에 혹시 제가 두 번째 줄에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밑줄 쳤나요? 안 쳤죠? 이제 와서 밑줄을 쳐요. 왜냐하면 요걸 안 배우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알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굵은색 글씨 밑줄이에요. 즉,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 조정 사항은 전부 다 회사가 비용 먹을 시기를 추정되는 거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적어서? 장부에 적어서 그렇죠. 아셨죠? 근데 우리가 그 38페이지 보실래요? 자, 가로 1번에 신고 조정도 있으면 아래 거기 혹시 두 번째 줄에 귀속 시기가 강제된 사항 밑줄 쳐져 있나요? 되시겠죠? 이거는 명확한 비용이니까 그 연도의 비용이 다른 연도의 비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비용을 적게 적었다면 그 연도에 무조건 그 정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산 조사를 되게 암기 잘 하셔야 돼. 나중에 실제 업무에서 써야 되니까. 손실나는데 어차피 비용 적어봤자 인증도 못 받는데 뭐. 그죠?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2시 10분에 2교시 할게요.